김정남 암살의 미스터리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전격 입국했다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동아일보 이세영 국제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이 기자 피습 당시 CCTV 영상이 이미 공개됐죠. 그리고 용의자도 붙잡혔고. 네. 그런데 왜 아직도 신원 확인 중이다. 그리고 사인도 확답 못한다. 말레이시아 정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과정에서 관계가 다소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나라고요. 전통의 오방이죠. 네, 그리고 또 동남아 국가들의 기본적인 외교 스탠스는 중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자국 땅에서 벌어진 이 커다란 국제사회가 다 주목하고 있는 사건을 최대한 갈등이나 충돌 없이 마무리하고자 이런 이제 의도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국적이라고 용의자들이 강조는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김정남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그렇죠. 북한에 대한 책임은 제기라고 하지를 않고 있죠. 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사인 발표는 조금 후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네, 오늘 부검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당초 이제 언론이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좀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면서 적절히 설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말레이 경찰이 오늘 시신을 요구하는 유가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들 김한솔 군의 입국서를 사실상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게 지금 그 문제가 어제부터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명확한 얘기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언론에서는 어젯밤에 김한솔이 마카오를 출발해서 말레이시아에 들어온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네, 편명까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김정남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쿠알라룸푸르 병원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반 정도 때 특수 경찰들이 대거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이 9시간 사이에 아마도 김한솔이 들어와서 시신 확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말레이 정부는 공식 반응을 하지 않고 일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한솔이 입국했다면 결국 시신 인도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텐데요. 근데 정작 현지에서는 김한솔을 봤다는 사람이 없는데, 자,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것도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여지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 가지 그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했고 또 공항에서부터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 비행기에는 이제 김한솔이라는 이름의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명을 많이 씁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번에 김정남도 김철이라는 이름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항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도착하면 일반 게이트가 아니라 활주로에서부터 차량을 통해서 동선을 숨긴 채 이동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뺄려면 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김한솔이 입국을 했다면 이거는 중국 당국이 허락한 결과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김정남 가족을 중국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이 왜 이렇게 김한솔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 체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사실 적자는 김정남, 김한솔입니다. 지금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혈통 차원에서만 보자면 사실은 오히려 적자는 김한솔인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김한솔을 계속 보호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북한 체제가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거나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 그 전에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백두혈통인 김한솔을 데리고 있다, 이것만으로 사실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한솔 하면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런 자유분방한 성격이 한 인터뷰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인터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2012년 핀란드 방송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보시죠.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The people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hungry and always just think twice and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right now.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and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here. 네, 상당히 제약 없이 얘기하네요.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실 국적만 북한 사람이지 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는 영어도 굉장히 유치하고 또 교육을 유럽에서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모두 유럽에서 나왔고 특히 대학을 파리 정치대학
유럽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이제 가치관도 철저히 서구화돼 있고 그렇죠. 또 사실 저 인터뷰에서 뭐 삼촌을 이제 독재자라고 비판을 했죠, 김정은을. 어쩌면 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말을 해버린 맞습니다. 어쩌면 신변이나 이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네. 그 발언이었겠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중에서 자기는 민주주의를 선호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한 그 눈에 가시고 특히 아버지처럼 북한 체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아직은 어린 김한솔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국제부 이세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